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20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 주간입니다. 사실 연휴의 기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이 됐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 챙기시고요. 산타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주식시장 사실 지난주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시계열이 빨라지는 것들, 근데 정말 봐야 될 거는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사실 종목을 좀 고민을 해보고 내년도 투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면서도, 오늘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또 2% 넘게 빠지고 있고 유럽 시장이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도 일본 증시가 또 2% 넘게 빠졌고,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약세였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를 일관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미국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먼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산타랠리 불청객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간 불확실성 확대랑 수급의 공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했고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8.5조 원.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상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부진한 모습이죠. 올해 초, 21년 초에 거래대금 양시장 60조 원, 그죠? 평균 30, 40조 원을 생각하면은 양시장이 지금 거래대금이 반토막, 그쵸?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만큼 수급, 매수세도 실종이 됐고요. 그 와중에 매도세가 조금만 나오면 오늘 같은 시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보다 양호했어요.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마이너스 2% 빠졌고, 상해지수, 중국에서 우리나라 치면 기준금리로 되는 그런 금리를 5bp 정도,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내리는, 선진국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완화로 가고 있는 모습. 중국에서는 최근에 헝다 사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결국 미국에서 지금 조 맨친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인데요. 그죠? 중도파로 좀 알려져 있는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을 사실 거절하겠다 이런 표현을, 의사 표현을 주말에 나오면서 이 바이든의 지금 1.7조 원 달러인가요? 대규모 부양책,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성장 전망 하향 요인이라고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분석을 했고요. 내년도 1분기 전망, 그래서 GDP가 3%에서 2%로 하향되는 거. 긴축은 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요인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부 유럽 국가에서 셧다운 확대 소식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도까지 1월 중순까지 셧다운을 내렸고요. 런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유럽도 방역각 국가 증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거는 소비 유축이 가능성 되게, 역시 그렇죠? GDP가 떨어질 거고 경제 회복에 대해서 느려질 수 있다는 이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펀더멘탈 요인이 기본적으로 약해졌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문제는 수급 공백입니다. 이 펀더멘탈에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매크로에 대한 불안정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대여급이죠. 상장 아마 초기부터 70조 원을 넘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대여급 IPO를 앞두다 보니까 LG화학을 매도치고 오히려 얘를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코스피 200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MSCI도 조기 편입이 되겠고요. 그런 패시브 수급이 결국에는 다른 대형주를 많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약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보면 수급이 개인이 기관이 받았고 개인이 막판에 좀 많이 던졌는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28일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일까지 이 개인 대주주는 한 종목당 10억이잖아요. 10억 이상.
그죠? 이 해피 물량은 이번 주 내내도 아직까지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1191원. 1191원이고요. 오늘 10원이나 급등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 강세가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인데 이 부분에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늘 픽보다운 뷰인데요. 지난주에 사실 아까 연준의 그쵸?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열이 빨라져도 제가 명목금리 그쵸? 실질금리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2024년까지 8회 정도 지금 점도표에 의해서 연준의 점도표에 의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QT 즉 연준이 계속 매입하고 있는 지금 테이퍼링도 규모를 축소하는 거지 매달 여전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에 계속 증가는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매입한 자산을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면 그죠? 이 QT를 하면은 결국 국채를 팔아 제끼는 거거든요. MBS 팔고 샀던 국채를 팔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전에 오히려 이 유동성 축소로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장 의견이 나오면서 그죠? 주말 사이에 연준의 일부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죠? 파월이 인플레이션께서 금리 인상보다 QT를 먼저 진행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3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시장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는 분들은 좀 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해진 것 없다고 파월이 분명히 입장을 FOMC 12월 FOMC에서 표명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추후 FOMC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발언을 했죠.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 이 부분 목요일날인가요? 금요일날 올린 영상에서 연준이 정말 이 수급 때문에 그죠? 그동안 풀어헤친 돈 자산에 매입한 수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생각할까?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공급망 우려를 얘기했던 연준이 일시적인 이 얘기를 했던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 헤쳐서 이제는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 잘못 걷어들이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유럽이 다시 셧다운을 들어가고 미국의 GDP를 하향 조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걷어들이는 그죠? 테이퍼링이 아닌 그냥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얘기를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지 이걸 당장 연준이 매입한 자산을 8조 원 이상 8조 달러 이상 매입한 것들 거의 9조 달러 이상 됐죠.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공포감들이 아까 불청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오미크론 공포감 증시의 반영 글쎄요 유럽 일부 국가의 확진자 폭증과 통쟁 셧다운 이런 게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하락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 표현 중에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여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는 뉴스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쵸?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아니고 이게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줬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똑같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융위기 그죠? 리먼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늘어났던 자산이 잠깐 2018년에 이제 17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4번의 인상을 했고 여기서 잠깐 QT를 했었어요. QT를 하다 보니까 그죠? 줄어들었죠. 자산이 줄어들었다가 결국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급격하게 2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 이 유동성 축소가 이때처럼 일어나면 시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축소가 일어난 2018년, 19년 이 사이 코스피가 2600부터 1800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이때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여기서 나왔다가 꺾였었고 기업들이 이익이 완전히 꺾였었고 성장하는 어떤 기업들이 없었고 뭔가 지금처럼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전기차 이런 이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꺾이면서 이 QT가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외국인한테 놀아나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다른 건 뭐죠? 개인의 유동성이었어요. 개인의 유동성. 근데 지금 개인의 유동성이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12월에 당연히 몰린 것도 있지만 그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긴축,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은 그냥 오늘은 좀 팔았지만 그동안 간망세를 보였다. 저는 11월부터 이렇게 보고 있고, 기간은 더 이상 살 자금이 없고 개인의 유동성이 계속 받쳐주면서 자산을 올렸었는데, 이 외국인이 이런 유동성 축소를 만약에 연준에서 보여준다면 사실 외국인이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잔고가 많이 비었다고 하지만 한국 시장 더 팔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은 한 차손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코비드19가 가져온 디지털 혁명 기술 변화의 속도가 성장이고, 이거는 변한 게 있냐? 변한 게 없죠. 결국 그러면은 연준, 결론을 내리자면 연준이 이 QT, 자산 매각입니다. QE가 자산 매입이고요. 그죠? 이건 자산 매각입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과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을 종료 시기가 22년 3월로 지금 시장에 컨센이 잡혀있죠. 금리 인상을 내년에 3번을 하더라도 2017년 18년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한 금리를 3번 정도 올리고 4번째부터 이 QT를 시작했습니다. 자산 매각을. 근데 이번에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 연준이 그거를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공포감이 뭐 오미크론 이슈, 그리고 뭐 유럽이 셧다운, 그리고 뭐 지금 터키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 그죠? 불청객들과 함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올해는, 이번 주는 산타 랠리는 쉽지 않아요. 이게 불확실성, 그죠? 바이든의 정책도 그렇고 이것도 불청객이죠. 바이든도 산타 랠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이 QT를 연준이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거지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 중에 QT부터 한다? 그러면은 연준이 그동안 말했던 것들을 틀렸다고, 그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고, 잘못된 QT가 먼저 금리 인상보다 진행됐을 때 다가오는 디플레이션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진짜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 저도 당연히 틀린 이 영상이 되겠죠. 미래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결국 이 포인트가 저는 자산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불청객이 여러 가지 이슈로 찾아오면서 요거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발생해서 오늘 같은 하락장이 수급 공백인 시장에서, 그쵸? 매수세가 실종되고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 나왔다. 근데 하락장에서 거래대금이 별로 터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 좀 이런 불청객의 심리가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장 하락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포감에 많이 젖으신 분들, 그쵸? 연말에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자분들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아직은 끝이 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